서울의 어느 오래된 아파트 이곳은 건물이 워낙 오래되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편이었다.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은 삐걱거리며 밤이면 이상한 소음이 들려오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런 점 때문인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했고 그래서인지 이곳에는 주로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자주 거주했다. 주인공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통근 시간이 길어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 하던 차에 그는 인터넷에서 이 아파트의 방을 발견하고 저렴한 가격에 바로 계약하게 되었다. 이삿짐을 날라 넣고 방에서 첫날 밤을 맞았을 때 낯선 환경에서도 금세 잠에 빠졌다.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노란빛이 가득한 복도를 걷고 있었고 복도의 저 끝에는 커다란 나무 현관문이 있었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는 낡은 방 안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시선을 느끼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 3시였다. 그 꿈을 잊어버리려 노력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꿈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매번 같은 여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쓸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자신의 변해가는 모습을 알아차렸다. 가끔 거울 속 자신을 보는데 초췌한 얼굴에 그 여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다. 친구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는 주인공에게 아파트의 과거에 대해 조사해보자고 제안했다. 인터넷에서 아파트의 과거 기사를 찾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10년 전 그 아파트에서 한 여자가 실종되었고 실종된 후로 그녀는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친구가 보여준 그녀의 사진이었다. 매일 그의 꿈에 나타나는 바로 그 여자였다. 두 사람은 이 사실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소문과 함께 여러가지 미심쩍은 정황들이 드러났다. 친구는 그 정보를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야기하러 가는 동안 주인공은 다시 자신이 거주하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주인공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귓가에 어떤 낮은 목소리를 느꼈다. 나를 도와줘. 깜짝 놀라 깨어난 후 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점점 그녀가 단지 꿈의 존재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꿈에서 본 그 낡은 방을 찾기 시작했다. 복도를 따라 몇 층을 내려오던 도중 그는 자신의 꿈에서 본 그 방과 똑같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은 여전히 조금 열려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정말 오래된 가구와 먼지들로 가득했다. 방 안은 쓸쓸하고 음산했으며 한 구석에는 먼지로 뒤덮인 창문이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에 거울에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다시 도와줘 라고 속삭였다. 주인공은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감에 사로잡혔지만 한편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것이 그저 꿈이 아니며 오래된 아파트에 얽힌 미스터리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아파트의 관리인과 경찰에 이를 알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경찰의 조사를 통해 그 아파트의 지하에서 그녀의 일부 유골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파트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아파트는 그녀의 사건으로 더욱 악명 높아지게 되었다. 이후 주인공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 여자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이젠 그녀가 슬픈 미소 대신 고마운 듯한 미소를 보이는 것 같았다. 그 아파트는 지금도 그 자리에 곱게 서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썰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자주 회자되는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각색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강원도의 한적한 산속 마을에 위치한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공기가 매력적인 이곳에서 우리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 잊고자 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열고 즐겁게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자 친구 중 한 명이 공포영화를 보자는 제안을 했고 다들 동의했죠. 우리가 선택한 영화는 최근 개봉한 유명한 공포영화였는데 영화가 시작될 무렵 주변은 이미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산속의 정적이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절정에 다다를 때 즈음 갑자기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지 하고 넘어갔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영화를 멈추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이윽고 누군가가 펜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다른 손님이 온 거 아닐까? 한 친구가 말했지만 우린 예약할 때 이 펜션에는 우리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기에 더 불안해졌습니다.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우리는 조용히 문틈으로 밖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안심하며 영화를 보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격하게 마치 문을 부술 듯한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창문 밖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우리는 방 안에 있던 모든 조명을 켜고 서로 더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바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바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불을 끄지 않고 모두 거실에 모여 잠들기로 했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결국 잠에 들었지만 저는 한밤중에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결에 다른 친구들이 장난치는 건가 싶어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모두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 모퉁이에 있던 전신 거울을 통해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제 착각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모두가 기상했을 때 우리는 어젯밤의 일이 다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여기저기에 진흙 발자국이 남아있는 걸 발견했을 때 다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신발을 신은 채로 돌아다니지 않았으니 발자국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서둘러 짐을 싸서 펜션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펜션 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는 어젯밤 어떠한 방문객도 받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그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영원히 미궁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우리 중 누구도 그 펜션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종종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오싹함에 소름이 돋곤 합니다. 어쩌면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가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장암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소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장암리 귀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에 관한 것이었다. 소문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마을의 불안감이 감돌았다. 장암리는 오래된 역사를 지닌 곳으로 그 역사에는 아픈 과거도 함께 담겨 있었다. 수많은 전쟁과 분쟁의 현장이 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곳이었다. 장암리 귀신에 관한 소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된 셈이었다. 처음 귀신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이는 마을의 한 노인이었다. 그는 가을밤 늦은 오후에 산책을 하다가 길 옆 숲속에서 희미한 사람 형체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보려 했으나 그 형체는 이내 사라졌다. 노인의 증언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숲 근처를 지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그러나 귀신의 목격담은 계속 늘어났고 점점 더 구체적이고 무서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귀신이 울부짖으며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고 다른 이는 그 형체가 두 눈을 번쩍이며 자신을 노려봤다고 했다. 모두 다 같은 장소 장암리 숲에서였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장암리에는 한 명의 새로운 이주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는데 도시의 번잡한 삶을 피해 조용한 마을로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처음에 귀신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오히려 아늑한 자연 환경과
마을 사람들의 친절함에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마을의 전설적인 귀신과 마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그가 숲속의 경치를 담으려 밤늦게까지 사진 촬영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다. 갑작스럽게 주변이 정적에 휩싸이더니 어느 순간 찬바람이 그를 스치고 지나갔다. 영수가 순간적 불안감에 얼어붙어 있을 때 그의 눈앞에 허연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형체는 영수에게 점차 다가갔고 그는 뒷걸음질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사진기의 셔터를 눌렀다. 하지만 셔터 소리와 함께 그 형체는 이내 사라졌고 다시 숲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촬영된 사진을 확인했지만 화면에는 흐릿하고 불분명한 형체만 담겨 있었다. 영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는 마을 도서관에서 장암리의 역사와 귀신에 대한 글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수많은 지폐와 의식 그리고 전쟁 이야기 속에서 그는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매년 가을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었다는 것이었다. 영수는 이 현상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 실체를 밝혀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일종의 탐험자처럼 밤마다 숲을 찾아다녔다. 그는 손전등과 녹음기를 가지고 마치 탐정이라도 된 듯 조사를 시작했다. 몇 주 영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는 어느 날 밤 다시 한번 그 귀신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날도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 형체는 영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순간 영수는 용기 내어 말을 건넸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잠시의 침묵 그리고 갑자기 영수의 손에 쥐어진 녹음기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깨질 듯한 기계음 사이로 고맙다. 라는 짧은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영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고 그 형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그 후 마을에는 더 이상 귀신의 목격담이 들려오지 않았다. 영수 자신도 더 이상 숲속에서 이상한 형체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녹음기 속에 담긴 그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며 장암리가 가진 이야기를 잊지 않기로 했다. 결국 누구도 그 미스테리한 현상의 진실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영수는 믿었다. 그 귀신은 자신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사라졌으며 아마도 과거의 흔적을 누군가가 알아봐 준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떠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그리고 장암리는 다시 평화로운 가을을 맞게 되었다.